감정평가금액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초보자들은요 대체로 감정평가서가 있다라는 것도 때로는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평가서는요 경매에 나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물건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느슨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세에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아주 쉽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출발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감정평가 종류부터 살짝 알아보면 담보물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하는 감정평가, 경매 물건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는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도 금액이 높게 나오기를 바라고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도 자신의 부동산이 조금 더 높게 가치가 평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은 대체로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도 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감정평가는 돈을 적게 줘야 하는 입장, 또 많이 줘야 하는 입장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대체로 감정가의 몇 프로만 인정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을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감정평가 금액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그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그 핵심 포인트를 조금 짚어내면 감정평가 금액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감정평가서에서 꼭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 조사와 함께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나온 물건은요 객관적인 보고서가 물건별로 다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투자자들이 이 감정평가서를 그냥 쓱 넘겨버리죠. 이 감정평가서를 돈을 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서를 이용해야죠. 그냥 감정평가 금액만 쓱 훑어보고 넘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평가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감정평가서의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서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현미경 경매레토 6호에 나왔던 물건인데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억 4천인데 3,150만원 정도에도 낙찰이 되었고 미납을 해서 최종적으로 2,66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한다? 완벽하게 분석을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초보자 입장에서 감정평가서에서 꼭 봐야 될 거, 이 물건은 전체 금액이 1억 4,4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감정평가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서의 감정 금액이 어떤 근거로 설정이 되었는가, 감정평가 금액이 맞느냐 틀리냐,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개요를 보기에는 어디 위치에 있다, 어느 부분에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서에서 이 비교표준지 선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나와 있는 비슷한 모양이라든지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완벽하게 부합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하고 비교 표준지에서 투자자 자신이 볼 때 비슷하구나 라고 판단되면 비교 표준지를 보지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비교 표준지보다는 물건 자체에 더 중점을 갖는 게 더 낫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평가서가 어느 때 조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변동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이 날짜를 보시면요,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그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 시점이 3개월, 6개월, 때로는 1년이 훌쩍 넘는 때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에 가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요, 물건의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경매가 진행될 때쯤 현장 방문과 주변 조사는 경매 초보자일수록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접근 조건은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연 조건도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질이나 일조량, 배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획지 조건은 면적이라든지 경작을 현재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이건
이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조건도 행정상의 규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기타 조건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장래 동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격 상승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따질 때는 기타 조건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개별 요인 비교치가 결정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비교 표준지 A와 B를 두 개를 나눠서 접근 조건하고 현재 물건지하고 어느 것을 따지냐면 1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보다도 열등하면 1보다 떨어질 거고요. 우등하다라고 보게 되면 1보다 높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비교적 표준지를 두 개를 잡아서 자연 조건만 2번에 있는 토지가 지세 등이 좀 우세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물건지 현장을 가서 정말로 입찰하시려고 하는 분이 자연 조건을 더 낮게 보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힘들어요.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비교 표준지보다도 좀 낮구나, 비교 표준지보다 좀 열등하구나, 이 부분까지만 파악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결정 의견이 나와 있는데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하면 주변 인근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 가액은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거래 사례 가액과 비교할 때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했다라는 것. 이 감정평가사에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격으로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그런 부분을 따져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토지감정 요항표예요. 위치 및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은 기호 1번인데 기호 1번이 휴경지 상태이고 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맹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상 맹지를 나타내는 거지 실제 물건지로 가면 도로가 현황도로라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장 임장을 가면 이 도로 조건만이라도 확인하고 오시는 게 물건의 가치를 판별하는데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6번에 제시 목록 외의 물건 토지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함. 근데 이 3기가 소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식양의 가치에서 묘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감정평가 금액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분묘가 3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칩니다. 감정평가서의 맹점이라면 맹점이에요.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시장 가격을 좀처럼 잘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대 관계는 미상이다. 요항표만 꼼꼼히 보시고 현장에서 요항표와 다른 것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낙찰가로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현장에 가면요 본건뿐만 아니라 비교 표준지도 한번 가보라고 권합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만 있는데 비교 표준지와의 차이를 눈으로 판별하는 것이 가장 낫지 이 지도로 판별하면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볼 때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될 것인지도 함께 꼽아보시면 자신만의 입찰가가 낙찰에 꽤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생깁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경험치도 많이 올라가고요. 대부분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은요 이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활용합니다. 실제로 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기간의 차이도 있고 계절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갈하게 묘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묘지가 정갈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경매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 물건을 쳐다보라는 거지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평가가 시세와 맞다든지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요항표만은 꼭 확인하시고 이 요항표를 가지고 현장 임장을 나가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입찰 가격을 더 높게 쓸 것인가 낮게 쓸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감정평가서가 단단히 한몫을 합니다. 주변 여건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서가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입찰 가격, 자신만의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감정평가서를 금액만 보고 쓱 넘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정평가서에 꽤 많은 정보가 숨어져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우리가 보정해야 될 것은 보정해가면서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는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사람들 돈을 꼴꺽 그러려고 경매 강의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목적은요 많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라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용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이익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익을 얻는 것은 노력에 맞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 또는 유혹하려고 할 때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데, 이익이 우선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경매에서 낙찰했다라고 하면 운이 좋아서 낙찰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익을 뽑았다라고 하면 나도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을 얻고 손품 팔고 발품 팔아서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은 노력이에요. 뻘밭에서 진주를 캐서 닦고 빚을 내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그런 사소한 일들의 반복이 여기서는 쌓이고 쌓여서 경험이라고 합니다.